비행체의 조항 기술인데요. 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행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도 이런 것도 됩니다. 왼쪽 오른쪽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러면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전기 방식이 됐든 연료의 양을 적게 주냐 많으냐의 차이를 따라서 뭐 화목난로 연료를 펠럿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더 많이 주면은 그 프로펠러 회전수가 더 많이 돌겠죠. 그쪽으로 힘을 더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로봇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라는 방법으로 통해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어떤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가변으로 해서 연료를 태우면 되겠죠. 연료를 태워서 한다 그러면 이쪽에 그 태워서 이렇게 분산하는 장치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날개 부분에 분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좀 더 많은 그 연료를 줘서 분사력 이것을 태워서 가는 것을 이쪽을 줄이고 왼쪽을 줄이고 오른쪽으로 많이 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죠. 또는 이렇게 그 반대도 될 수 있고요. 그럼 뒷변으로 갈 때는 약간 위로 떠올릴 때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을 가볍게 만들면 되죠. 앞에 부분을 가볍게 하면 점점 이렇게 위로 띄어지는 현상. 그럼 앞에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살짝 앞에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에 밑에 있는 어떤 이런 불꽃 분사 방식으로 하면은 그쪽 부분에서 살짝 들어주면 되겠죠. 살짝 들어주면 이런 것을 밑으로 향해서 살짝 들어줘 가지고 위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류별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뒤 꼬리 날개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꼬리 날개에 있는 이렇게 분사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가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위로 뜨고 그러면 위로 뜨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앞에만 위로 뜨면은 좀 속도가 원만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뒷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도 밑으로 이렇게 쏴주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 원만 올라가는 상승이라든지 하강이라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거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래서 위로 분사를 해야 되겠죠. 위로 분사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뒷부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는. 근데 약간 원만하게 되므로 앞뒤가 동시에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가변 방식을 만약에 사용하거나 그런다면 아무래도 속도가 상승하는 하강하는 이런 각도가 굉장히 급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는 어떤 이 양쪽의 윙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양쪽의 윙을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 가지고 바람 이쪽으로 이렇게 뜨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양쪽이 있는데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날개를.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서서히.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 양쪽 윙의 날개를 내렸다 그러면 이것이 저항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체 옆에다가 이런 날개를 붙여서도 같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윙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아래 위로 움직이든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 가지고 조향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이게 약간 싸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무게추가 이쪽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무게를 더 많이 둠으로써 이게 좀 원만하죠. 각도는 좀 원만하나 각도는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움직임을 따라서 좌우로 이동, 무게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좌우 이동을 따라서 조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 있는 이런 무게추가 만약 이론적으로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쪽 어느 쪽의 방향을 이렇게 뒤에가 무거워지면은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앞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로 위로 뜨게 되겠죠.
그런 현상. 이런 무게줄을 한 개에서 두 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 구조가 아니라 연료를 양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태워서 이렇게 뭐 어떤 프로펠러 방식이든 태우는 이렇게 불꽃을 태워서 가는 방식이든 간에 연료 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조향하거나 또는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비행체도 그렇지만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는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 있는 거죠. 변속기라는 복잡한 복점이 없어지고 비싸거든요. 없어지고 연료량을 정밀하게 통제해서 연료량을 통제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동차 이렇게 어떤 연료를 태워서 석유 방식이라 그러면 태워서 가는 데서도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자동차 회전축이 움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선풍기다 그러면 그렇죠. 연료량을 전기량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충기를 적게 줬는데 어떻게 많이 회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그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향과 속도에 있어서도 둘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를 갖다가 정밀하게 그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로봇이다. 로봇도 조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봇 안에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 단위로도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정기적인 힘을 오른쪽으로 점점 많이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아주 많이 주면 왼쪽으로 뒤로 주면 뒤로 가고 사람 앞으로 주면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별로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는 시간별로 틀린 힘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별로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창이 되면 전기가 너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드는 필요한 만큼이 왼쪽으로 들었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었죠. 이렇게 그 목적별로 상황별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때 정밀하게 제가 어떤 그 로봇 같은 데서도 어떤 자세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어느 쪽에 더 많은 힘을 주느냐의 프로테즈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줘서 인체 움직임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뛰어난 이런 모방된 움직임과 창조적인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가 이게 제일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오른쪽에 사람 로봇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 상황별로 오른쪽 왼쪽 들어갔을 때 힘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힘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도 그럴 수 없을까요? 로봇도 그렇죠.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갔는데 이쪽을 더 힘을 많이 준다.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이쪽에 힘을 많이 줘야 되겠죠. 던졌으므로 힘을 줬다가 이제 빼고 이거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드럽지 않으니까요. 경직돼 있다거나 이쪽으로 던질 때는 이쪽에 힘을 빼고 이쪽에도 힘 받쳐주는 힘을 좀 더 많이 무거운데 힘을 약하게 뺐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전기의 힘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로봇 같은 데는 이런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배터리 구조가 많이 들어가고 가로 세로 높이의 좌표와 숫자 방식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1cm나 0.1cm 단위로서 정밀하게 그 시간별로 그 목적별로 상황별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체 신경선처럼 해서 로봇의 어떤 전기선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CPU나 GPU 모든 반도체 구조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 밑에에서 이렇게 가게 내려가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뭘 찾고 있는데? 잠깐만. 예. 못 찾으면 그냥 그리죠. 내기. 가지치기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CPU나 GPU 모든 반도체에서도 정보 이동과 관련해서도 통신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도로가 많아져야 됐을 때 이런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밑에 서브로 많이 선을 만듭니다. 이것은 전기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 되고, 또 충전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충전 구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큰 번개 같은 큰 전기를 할지라도 작게 쪼개서 수용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용 구조가 많고요. 피리침이다 그러면 수용 구조가 많고, 밑에 이렇게 서브로 전기를 갖다가 보관하지 않고 축이 밑으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작은 단위로 이 수많은 어떤 전기선 속에서 통제돼 가지고 쪼개지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봇 안에도 이렇게 우리 인체의 신경선처럼 아주 실비출처럼 전기선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어떤 전기 양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 양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전기 양이 이제 통제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전기 양을 통제해서 변속기 구조 없이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 좌우로 조향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충전할 때, 비행체도 그렇고 충전건에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8개로 분할을 해서 이것을 각각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20개의 연합셀이 있다 그러면, 작은 연합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도 각각 전선 구조를 연결해서 동시 충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언오프 구조가 있습니다. 언오프 구조가 있어 가지고 오프 시킬 수도 있고 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20개라 그러면 하나 여기 200개의 전기를 갖다 쓴다 그러면 한 개당 10씩이 되겠죠. 10의 전기를 공급하는 작은 배터리 구조가 되겠고, 5개를 쓰면은 50이 되고, 7개를 쓰면 70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 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속도를 높일 때는 배터리 1개에서 갖다 쓰고, 배터리 점점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에서도 작은 섬세한 전기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로봇 안에도 이런 작은 배터리 구조가 있어서 섬세한 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섬세한 전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에 뭐 2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연합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기를 섬세하게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선은 그 어떤 모든 전기, 강한 전기라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용 구조에 있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지선에서 자동차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그렇죠. 8차선, 10차선도로 늘려가지고 하죠. 그것처럼 전기선도 굵은 거를 아주 쓰거나 같은 방식이라면 같은 두께라면 하나 집어넣을 거 10개 집어넣는 2개, 3개, 4개, 5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같은 두께라면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10개로. 그래서 넓은 도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아무리 강한 전기가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원 공급 방식인데 제가 여기서 전원 공급기에서 어떤 전기의 수용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용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 15W짜리 있고 60W짜리, 30W짜리 있지 않습니까? 수용 구조에 있어서 내가 똑같이 220과 또는 그 110, 어떤 데는 110의 전기 날을 쓰는 데도 있죠. 우리나라 220 쓰는데 이거를 전기를 흘려보내도 얘 받아들이는 구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밥 먹을 때 소화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 그래서 위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양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할 때 또는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다 조금밖에 안 주면 그거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100을 줄지 50을 줄지 30을 줄지 이거 결정이 되고 또는 수용 구조에서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받아들이는 게 어떤 그릇이 15W, 30W, 60W 그렇죠. 100을 준다 할지라도 15밖에 못 받거나 30밖에 못 받거나 60밖에 못 받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방식에 있어서 전기를 통제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공급 측면에서 양을 조절한다. 또는 그 전기의 그렇죠. 수요 측면에 있어서 그 전기의 어떤 받아들인 측면에 있어서 전기양을 조절할 두 방식을 같이 혼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기 공급 방식에 있어서 이랬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만약에 같은 두께다 했을 때 어떤 데는 2개, 또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구리선의 줄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 공급기 안에서 그 전기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물로 얘기를 하자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떤 물의 양을 통과하는 그 물의 어떤 작은 어떤 하수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수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로가 이만한 넓은 데는 수용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물을 많이 보내줘요. 그럼 대량으로 보낼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 내가 물을 아무리 공급을 해도 그쪽 수로를 통해서 좁은 수로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물밖에 흐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기선의 전원 공급기에서 똑같은 두께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라면 하나를 쓰느냐, 2개를 쓰느냐, 3개를 쓰느냐, 4개를 5개를 쓰느냐, 10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이 어떤 수용 구조에 있어서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떤 데는 전기선이 굉장히 두껍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죠. 전기선이 중간 정도 두께 또는 아주 얇은 두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로 이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게 로백 같은 거면 뭐 이게 전기양을 전기선을 통해서 굵은 거, 중간 거, 얇은 거를 써서 전기양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 전기를 통제해서 로봇이 뭐 이렇게 20kg 드는 거하고 50kg 드는 거하고 100kg 드는 거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굵기가 틀린 고리선을 쓰거나 아예 그냥 공급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그만큼의 전기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터에 들어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모터 직전의 구리선들은 다른 데가 차별화되어서 구리선들이 뭐 다른 데보다 굵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라면 한 개 들어갈 거, 이건 막 5개, 6개, 10개까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가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모터 직전에 들어간 일정 구간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 전기선의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드는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어떤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선 자체에 있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어떤 카패시터로 만드는 기술. 반도체에서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축적해갖고, 그래서 중국의 3D 반도체 이렇게 카패시터가 없는 3D 반도체 얘기하시던데, 트랜지스터만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서 이걸 카패시터로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길이가 이것이 전기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기 구리선이 끊어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전자 속에서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이걸 카펫에다 일정 부분 굵은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기가 이게 모이는 댐처럼 전기가 축적된다. 이것이 이제 제 구리선 자체를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이게 코너 기술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기가 이렇게 증폭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광섬유 선안에서도 가능하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일종의 주파수 형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 세계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라서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이런 미친 회사는 없죠. 미친 회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기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주파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진폭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회사별로 그러면 다양하게 진폭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다양한 주파수를.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주파수를 만들었다. 유선 안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구현한다.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파수 방식은 어떤 광소매 안에서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광소매 안에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광소매를 배치를 해놓으면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 방식의 광이 형성됩니다. 레이저 광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조명이다 그러면 조명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조등,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램프의 굵기가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어떤 상대방 자동차에게 딱 부딪혔다 그러면 강한 융합빛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모든 만물을 서로 하나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융합빛도 나오기도 하고요. A사 레이더에서 쓰기도 하면 이것이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쏘면은 상대방 전투기 맞을 때 강한 융합열이 발생해서 그걸로 상대방의 전투기를 기판을 태운 조종사를 공격합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는 레이저 광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예를 들면 틀리게 했다 그러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그것을 밑에 몇 개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열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그렇게 대중소 열이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린 것은 융합열을 발생을 해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통신 방식으로 이게 레이사 레이더 썼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어 어떤 걸 썼는지 모르죠.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수많은 전파의 조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밀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신으로 쓸 때는 그 중에 하나에다가 아니면 각각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암구, 호출번호,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그렇게 그것을 숫자를 넣을 수 있고, A사 레이더에서도 사방대 전파를 뿌리면 거기에다가 전파에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돌아오는 전파에 대해서 그것을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쏜 전파가 돌아왔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레이더 같은 데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돔에 있는 소자를 대중소로 틀리게 쓰는 소자를 갖다 틀리게 해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을 하고요. 목적별로 이것을 팀별로 서로 섞어서 묶어서 쏜다는 거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쏘고 또는 이렇게 많은 참여를 많은 그 숫자를 많이 동원해서 한 군데 쏘면은 그렇죠. 전자전기로 변해서 강력한 전파를 보내서 그래서 교란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열로서 태우는 이런 전자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제 기술 이론입니다. 어쨌든 그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선 안에 배치함으로 주파수 방식으로 바꾼다. 전석이 전원 공급기.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전기로 바뀔 때는 그렇죠. 서로 모터 구리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께를 똑같은 걸 하면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기나 에이사 레이더 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군의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그리고 이제 구리선 안에 있는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가닥수를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어떤 데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의 중복 구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 가지고 중폭하는 카페시터 역할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다. 코너 부분으로.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몇 개를 들어갈지는 뭐 회사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전 같은 데는 전기 공급하는 데서도 이거 쓸 수 있고 전기선 안에 광섬유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단은 뭐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동차다 비행차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 두껍게 하는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약간 카페시터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은 제 기술을 침해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하고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 따릅니다. 그다음에 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걔네들 소송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저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유튜브,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옥션 뭐 이렇게 하나그룹, 천목 광고인데 수출하셨죠. 하나그룹 영상 레이더도 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굉장히 A사 레이더. 그다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격벽,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격벽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래는 이제 아는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배터리 여러 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 개 이상 있으면 그쪽 부분에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나머지 이렇게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여름에는 뭐 사람이 하듯이 일정 집안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격벽체를 통해서.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좀 더 이렇게 환경 조절이 쉽도록 냉난방을 해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난방, 더울 때는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 배터리 출력이 겨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난방을 좀 해줌으로써 일정 부분 전해줄 구조다 보니까 리튬이온의 액체다 보니까 언다는 거죠.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좀 느리고요. 상대적으로 열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담겨져 있는 전기가 외부의 추위에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터리 안에 이렇게 그 안에서 전해질 통로 안에서만 전해질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리튬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연 코커스 구조서부터 양극재에서 흑연 코커스 구조부터 대중소 입자를 틀리게 만들어줘 가지고 대자리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큰 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뼈대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응급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소 서로 여러 두께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양극재에도 동일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께를 따라서
대중소 여러 단계로 만들어준다는, 여러 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이게 아닌 이제 탄소봉이다 그러면 탄소봉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짜리를 여러 겹으로 나눠주는 기술. 여러 개로 나눠서 하나의 탄소봉.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개라는 거죠. 그와 같이 돼야지 이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차 그 배터리 응급제, 양극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연판이다 그러면 안에 이제 여기 아연판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가지고 여러 겹으로 주물어서 여기를 충분하게 이렇게 안에서 밖에 이 사람 망간 가루다 그러면 그것도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꼭지를 약간 이게 하나잖아요. 이중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이중으로 만들어줘. 밑에다가 1층, 2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파워가 좋아집니다. 이 뒷부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약간 넓게 만들어주는, 이거 넓게 만들어주면 전기력보다 많이 흘러나옵니다. 어쨌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두껍게 만드는 기술 구조 또는 주파수 형태로 만들면 파워가 좋아져요. 서로 모터선의 굵기를 들어간 직전에서는 대중소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주파수 형태로 들어가는 건 파워가 좋아집니다.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자동차다 뭐 항공기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대중소 틀린 게 들어갑니다. 그럼 파워 있게 돌려주고요. 연구자석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들어가는, 여러 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중소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얘는 파워 있게 모터가 구동이 된다.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모터, 자동차 회전축, 모든 모터 기술에는 비행체, 배 프로펠러, 가정용, 산업용 모터 기술에 회전축, 변속기 기술에도 변속기 회전축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틀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두께를 틀리게 줌으로써 파워를 증진시켜주는 엄청나게 파워 있게 들어가겠죠.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모든 이렇게 회전축 기술 모든 이렇게 이런 데는 변속기에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 회전축 프로펠러 돌릴 때 배 또는 비행기 프로펠러 돌릴 때 이런 데 전부 다 헬리콥터도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 자동차 커넥팅 노드에도 이런 기술 구조는 들어갑니다.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약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은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중공업에 있어서는 쇠밧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쇠밧줄이 있다 그러면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일정 간격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그러면 굉장히 강한 견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줄에는 실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 같은 구조 아니면 펜스망 있잖아요. 펜스망 같은 데서도 모든 철망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자동차가 뭐 석유로 가든 아니면 전기로 가든 감아놓고 위를 원통형으로 해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많이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을 배치하고요. 여기서 전선을 만들어 놓으면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대중소 틀린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들이 대중소 틀린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성전이 되는 기술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만드시면 자동차 회전축 어차피 돌아가니까 뭐 연결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풍력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풍력 발전 이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가운데는 역시 이렇게 굵기가 틀린 여러 겹의 전기선들이 감기고 그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연구자석들이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이 들어가서 물레방아 돌아갈 때마다 그 회전축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럼 생산되는 전기는 구리선 전기선 안에 전기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주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강력하게 생산합니다. 이거는 뭐 각종 어떤 수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강물이라든지 바닷물 끓여들여서 수로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력 발전, 물레 방아식으로 수력 발전, 숫자를 많이 하면 되죠. 현재 있는 어떤 대형 풍차처럼 들어가는 몇십억이잖아요. 뭐 수리 고장 나면 1년 내내 전기 생산해도 다 날라가죠.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를 오히려 숫자를 많이 해서 성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많이 하면 좀 엄청나게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그렇게 생산한다는 거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뭐 석유로 돌리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전기로 돌리는 경우 회전축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수소, 산소가 돼 연료가 뭐가 됐든 그러면 그거를 회전축을 50m, 100m까지도 만들 수 있고요. 회전축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기술 구조로 그 회전축 안에 서로 두께가 틀린 이게 굵기가 틀린 그 어떤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거기 위로 원통형이 됐든 뭐가 됐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해놔요.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 송전하는 전기선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들이 만들어지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송전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 보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노 구조로도 반도체 아니나 웨어러블 로봇에다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YTN에 없던 업체가 이전에 태양광 기술을 하는데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쪽에서는 업체에서는 기술을 설명 안 했으나 저는 그렇죠. 태양광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아져 있고 연고자석들이 그 안에 이렇게 위로 배치되어 있어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거기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설명 안 하셨으나 저는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데 곤충 로봇이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서 발전기 이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회전축을 돌려주면 되니까요. 석유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풍력으로 돌리든 뭐 태양광으로 돌리든 해서 돌려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재래식 폭탄 키트를 다 갖고 움직이는 이런 재래식 폭탄 구조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재래식 폭탄 같은 데서도 풍력이나 어떤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전기를 축적해서 발전까지 거기서 이렇게 회전축에 돌아가서 발전하는 이런 구리선과 연구자석들을 배치해 가지고 발전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폭탄 키트에다가 제가 압축 공기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양 얘기 나온 거니까. 그다음 피토감 방식으로 해서 압축 공기로 움직인다고 그래. 피토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비행체 양옆에도 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는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료를 좀 더 적게 위로 띄우는 이런 기술도 공기 주머니에다 바람 넣었다 안 넣었다 이게 또는 더운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도 압축 공기 뭐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수십 개부터 몇 개까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비행체 연료를 줄이거나 보다 항속거리를 멀리 가서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에 달아놓으면 짱이겠죠.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다는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보다 더 멀리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패러글라이딩과 비슷한 구조들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어뢰 같은 데나 이렇게 기뢰 같은 데 이런 데 플랫폼을 통해서 움직일 때 소형 잠수정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전파 언오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뢰를 어떤 뭐 배에서 투사를 하든가 아니면 항공기에서 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소형 잠수정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바다에 이렇게 주요 배가 다니는 해로 배치하고 있다가 그걸 갑작스럽게 쏴버리면 이게 탐지도 안 되는데 바로 근데 기뢰도 어뢰도 이렇게 플랫폼을 탑재해서 소형 잠수정점이든 뭐가 됐든 간에 탑재를 하고 거기다 움직이는 기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끼우고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어뢰든 기뢰든 그렇게 해서 폭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쓰든가 길의 숫자 어뢰 길이가 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서로 같은 전파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틀리게 해서 들어가 쓰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TV 리모컨에서도 제가 이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봇을 TV 리모컨에도 2층, 3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리모컨으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누를 때 하나의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서 그걸로 세부 정보까지도 다 조작하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서 조작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가전 부분, 사물 인터넷을 가전 부분 조명이라 가전을 온오프하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절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절 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상업용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는 기술 구조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똑같이 이렇게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동시에 누르면 이제 동시에 터지는 거고 각각 누르면 각각 터지는 겁니다. 시차별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가지고도 다이너마이트 이런 산업용 폭탄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대인지뢰나 군에서는 대전차지뢰다 그러면 동시에 폭발시킬 수도 있고 전파 방식으로 각각 폭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게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이런 것은 제 기술입니다. 전파 방식으로 터지게 하는 K9 자주포탄이라든지 전차포탄, 기타의 모든 박격포탄,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탄에도 타이머를 달든가 해서 같은 시간에 터지는 기술 구조를 가지면 그 핵보다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핵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맞는 문제에 대해서 보유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K9 자주포탄에서 어디 쐈다 특정 지역에 그러면 같은 시간에 팍 폭발을 해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날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터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제 타이머를 달든지 아니면 그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터지게 하거나 각각 시차를 따라서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슈리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지게 하거나 특수부대가 있다 슈리탄이나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드론 폭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살 폭탄에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정확히 하루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단위로 근처 목표 지점에 왔다 그렇게 지점은 그러면 그 지점을 들어가면 좌표를 줘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드론 자살 폭탄이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기타 다른 폭탄에서도 가능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 해당 지역을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에서 이렇게 좌표 정렬을 하고 동시에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0.1cm나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서도 가능해요. 건물 안에서도 가능해요. 로봇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하고 컴퓨터 로봇 몸체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상하수도에서도 가능합니다. YTN은 어떤 업체가 상하수도 업체인가? 수리도 업체 이걸 쓰시더라고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허 나왔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단순한 기술이라도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을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많이 엄청나게 나와요. 모둠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모든 기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적재산권 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저는 제 기술이니까 다 알아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제 전 세계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맵 지도를 군사용이든 사용량 만들 수 있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A사 레이더와 앞으로 모든 것이 GPS를 대신해 가지고 또는 같이 교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봇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상업용으로 쓸 때인데 같은 프로그램을 합작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서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손목 조난자에게 서로 이렇게 등산 갔다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차면은 서로가 얼마 떨어져 있는데 또 부모 엄마와 아이에게 미화 찾기 했을 때 손목에 차놓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를 주면 삐삐삐삐 올리면 걔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들통나지 않게 발목에다가도 감아둘 수도 있어요. 뭐 전파를 싸가지고 전투기 A사레이더처럼 여러 군데 전파를 싸가지고 이렇게 이동 방향과 각도 이런 것들을 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하거나 회피 기동을 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파를 탐지를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YTN의 어떤 부산 광메카트로닉스 부산대 김창석 교수팀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뭐 레이저광을 쏘셨습니다. 레이저광도 통신이 되니까 이렇게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져서 제 방식이니 통신 구조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이거를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를 하거나 전파를 쏘거나 탐지해서 물체 크기를 좌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탐지하셨다면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동하는 물체 크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어떤 일반적인 전파, 레이저광을 적외선과 전파 같이 썼을 때 사람을 열감지를 함으로써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 기술을 쓰실 수 있는데요. 좌표와 숫자 방식은 매우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쓰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AM, FM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신을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수신만이 아니라 송신까지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는 수신만 되죠. 그럼 이거를 전파 방식,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컴퓨터에다 달아나가고 컴퓨터끼리 이걸로 통신을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이게 가능하다고. 컴퓨터에서 TV에다가 이걸 달아놨으면 TV하고 컴퓨터하고 곧바로 통신 구조가 되거나 뭐 이렇게 무선 TV에다 그러면 무선 TV에다 전화를 곧바로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이면은 서로 그 안에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음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시는 구조. 이게는 위성 통신이나 모든 통신 장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각각 통신할 수 있다. 또는 각각 충전 구조로도 틀린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전기 충전인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서로 같은 전파를 스마트폰 호출번호 10개 이렇게 20개 호출번호 많을 수 있잖아요. 같은 방 안에 KT 거, SKT 각각 회사가 틀리더라도 각각 다 울리죠. 몇십 대라도 호출번호가 틀리니까 스마트폰 번호 그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 안에 어떤 같은 전파로 교송수신한다 할지라도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개 있고 20개 있고 100개 있고 이럴 수 있죠. 위성통신 같은 데는 10,000개도 있어요. 들어가시고 그럼 그거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도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 기술입니다. 같은 전파로 서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통신 선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되겠죠. 이동도로. 뭐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도 통신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셨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방식의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파형은 하나의 전파는 공동 주파수라는 하나나 그래서 개념을 해서 음악을 스트리밍을 공동으로 해준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방송을 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재밌는 유튜브 방송 같은 건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하루에 한 40개 틀어준 방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을 20개, 30개도 만들어 놓으면 20개, 30개 방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송과 통신의 하나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융합하는 그런 제 기술인데 TV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요. TV 안에서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TV를 앞으로 컴퓨터와 이렇게 TV 결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도 거기서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가입자 간에 동영상 어떤 문서 이런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파가 어떤 여러 사람 다자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공동으로 송출을 해서 방송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을 해주는데 똑같은 주파수를 틀고 있으면 음악 뭐 그것도 언어프 듣기 싫으면 언어프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방송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모두에게 아파트 인터폰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공통의 공지를 주거나 몇 가구 이것만 주거나 한 가구만 통신하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문서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아파트 인터폰이나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은 기술을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통신 구조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햄통신 같은 것을 아예 그냥 햄통신 중개회사가 있어가지고 햄통신 뭐 500개다 그러면 전 세계 방송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위성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합시다. 햄통신을 이론적으로. 그러면 국가 간의 정벽을 넘어서 전 세계 통신이 있게 되고 언어 번역 서비스만 확실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햄통신을 영상통신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재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튜브가 있어서 사실은 햄통신 나름대로 이렇게 취미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